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 저희가 이제 페미 레시피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페미 레시피가 을당이 시즌5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네, 네. 미세먼지 같은 성차별 문화 속에서 한 장의 공기청정기 필터가 되어줄 코너 페미 레시피. 일상에서 겪었던 답답했던 일, 또 속상했던 일, 같이 부셔버리고 싶은 일 등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일당이 그 답답함을 해소시켜드릴 페미 레시피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김원비 작가 저번에 모셨을 때 첫 페미 레시피 사연을 공개했잖아요. 네, 그리고요. 지난 시간 페미 레시피는 몸에 대한 사연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함께했던 김원비 작가님까지 해서 추천해 주셨던 작품들이 록산게이의 헝거, 그다음에 을당책에서 한 구절을 소개하기도 했고, 팟캐스트 그것이 알기 싫다 237회 나를 알긴 싫었다라는 팟캐스트도 소개를 해드렸고, 또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등을 추천해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아쉽게도 사연자의 후기나 다른 청취자들의 후기가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후기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레시피가 착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레시피 혹은 고민들을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첫 예. 사연은 또 근데 뭔가요? 이번 사연 소개하기 전에 네. 제가 너무 신났었던 게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유튜브 채널이 네.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뭐랄까 신의 손이 지금 그 영상물을 만들고 계셔가지고요. 네, 그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오늘 페미 레시피 사연 보내는 네. 법이라는 동영상이 올라왔고요. 거기 보시면 어디로 사연 보내주실지 또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가 보시고 살짝 구독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시면 우리가 웃습니다. 저 요즘 너무 약간 영업하는 사람 같은데 영업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네. 손쌤 찬양하면서 사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라불이라고 합니다. 콜센터가 을에 그렇듯 각종 진상들이 난무한데 오늘은 정말 억울한 진상이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부터 불길했습니다. 스파 하는 숨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아, 너무 싫다. 그 남자는 저한테 상품 하나를 검색해달라더군요. 그 상품은 티팬티였어요. 그러더니 착용감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구멍은 다 가려지냐? 라고 묻고 상담원은 입어봤냐? 이러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서 파트장에게 도와달라고 말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그 남자는 전화를 끊었고 바로 그 다음날 동료도 똑같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제서야 팀 내에 그 남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라는 응대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그 응대 지침이라는 것도 이러면 안 돼요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화나고 답답한데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남자는 또 전화하겠죠? 상담사 특성상 친절하게 응대해야 해서 화도 못 내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네. 콜센터에서 일하는 라불 씨. 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콜센터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진상 고객들 전화 왔을 때 전화를 끊을 권리를 달라. 이제 이런 캠페인들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연을 듣고 보니 정말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하루 종일 얼마나 기분이 찜찜하고 더러울까? 더럽고 더럽네요, 진짜.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듯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콜센터 상담원이기 때문에 개새끼야 전화 끊어. 막 이런 말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죠? 속 시원하게. 그죠? 속 시원하게 그냥. 그렇게를 못하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처음 이제 읽었을 때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소리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좀 보시면서 네. 스트레스를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틀어볼게요. 네. 요거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똑바로 했지? 이 씨발 미쳤네 이거. 왜 그놈아 와 씨발놈아. 야 욕할게. 나도 욕합시다. 내가 처음부터 욕했습니까? 네 사실 맞나? 사실 맞다. 사실 있더라. 말이 쌀래? 네, 요렇게 이제 한 4분 정도 계속되는 실황을 녹음한 제목이 건데요. 뭐예요?
이 대리운전 상담녀에게 처발리는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는 업체에서 이거를 용인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야 되긴 할 텐데요. 그냥 일단 너무 답답하고 불쾌하실 테니까 좀 웃으시라고 맞습니다. 요 동영상을 하나 어떻게 그런 동영상을 예전에 돌았었고요. 저도 너무 들으니까 통쾌해서 몇 번을 돌려들었던. 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패미력을 증가시키면서 이 일상에서 겪는, 일터에서 겪는 이런 성차별들을 좀 날릴 방법이 뭘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건데, 어느 분부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감독님 오늘 게스트니까 어려운 건 게스트부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진짜 당황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었고요.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났는데 그 주토피아에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우 고객에게 거기 주인이 우리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런 팻말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돌려보내는 막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있던 없던 그거는 법적으로 있던 없던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이 사람이 착용감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했었을 때 주관적인 경험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지나는데요. 그래서 구명은 뭐 다 가려지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도 이에 어울리게 프리사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담원은 입어봤냐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된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이건 3단 논법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왜 그런 바퀴벌레 박멸하는 그런 업체 세스코. 세스코에서 모든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학술적인 질문을 맞다. 답변을 네. 하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질문을 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어떨까. 좀 훨씬 더 약이 올라서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상담원이 당황하는 것을 즐기려고 어떤 자기의 맞아요. 권력감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권력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권력감을 주지 않으려면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조금의 침착함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침착함을 좀 장착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걸 정말 당황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당황하게 만들려면 이런 식의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신 이런 방식들이 일종의 대항발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동영상처럼 맞불을 놓는 전략이 있고 나가 떨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이렇게 응대함으로써 상대방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너무 재미없게 만들어버리는 그거는 저만 할 수 있는 전략인지도 몰라요. 제가 워낙 재미없는 사람이라. 아니 그거 자체는 너무 재밌는데 이걸 막 약 올리면서 재밌으려고 했던 사람한테는 되게 재미없어지는 거죠. 내 맛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괜찮네요. 또 뭐가 저는 있을까요? 음악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래퍼 제리케이가 부른 콜센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우효 씨가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제리케이 정규 4집 앨범의 제목이 감정노동이에요. 그래서 4집의 타이틀곡이라고 그렇구나. 하는 게 이제 콜센터인데 감정노동의 최전방에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에게 다가왔던 가사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분은 아무도 묻지 않아. 무시당하는 건 그저 내 목소리만 들리기 때문일까.
전화해 난 웃을 수 있어. 전화해 난 웃을 수 있어.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전문가, 매를 대신 맞는 직업 같은 건가? 날 때린 사람들이 매겨놓은 만족도가 낮춰놓고 있어 나의 삶의 만족도. 이 가사를 더 읽어보시면 네. 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의 조건들을 되게 잘 기술해 놓았어요, 가사가. 그래서 이 노동의 조건들은 콜센터 노동자만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노래를 들어주시고 이 사람들의 노동의 조건이나 노동의 환경들을 좀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들어주시고 또 함께 변화를 위해서 연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천해 봤습니다. 네, 저는 또 그런 노래 있는지 몰랐네요. 이게 제리 케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제 자기의 굉장히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걸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뮤지션인데 최근에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는 왜 유명해졌냐면 산이라고 하는 래퍼가 페미니스트를 막 폄하하는 네, 그랬잖아요. 랩을 냈고 거기에 배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랩에 대항 랩을 냈던 게 제리 케이. 그러니까 슬릭이라는 래퍼가 먼저 내고 그다음에 제리 케이가 냈는데 슬릭이 이제 제리 케이가 운영하는 레이블의 소속 가수이고 그래서 약간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인 거죠. 그렇구나. 저는 제가 이제 인터뷰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얼마 전 최근인데 그분은 대학을 중문과를 갔는데 너무 학비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데 자기가 이 공부를 계속할 이유가 없고 부모님이 계속 보험을 깨는 거를 보면서 내가 이 학업을 계속을 해야 돼. 그만큼 어떠한 견주어 봤을 때 이거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자기가 빨리 돈 버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자퇴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나니까 고졸학력이 되셨잖아요. 고졸학력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취업을 쉽게 하는 게 콜센터. 그래서 이제 3년간 콜센터를 일을 했는데 실제로 아시잖아요. 화장실 간 시간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계속 띄워내면서 자리 비우지 말아라. 얼마 그 건수를 상당 건수를 해야 되라. 이렇게 3년 하고 났더니 자기가 정말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처음 만나는 노동이 콜센터였는데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고 지금 그분이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일하시면서 잠깐씩 아주 초단시간 노동으로 회계 업무를 하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떤 더 나은 삶을 꿈꾸기가 어렵다. 자기는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계속 좌절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자기 삶에서. 그래서 저랑 인터뷰할 때도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다가 좀 울고 그러셨는데 그냥 이렇게 힘들어한 삶에 대해서 어떤 희망과 기대를 다 이렇게 그냥 우리 애들이나 어떻게 좀 다르게 살면 좋을까? 내 삶에서 뭔가 어떤 변화가 없다. 이러한. 근데 그분의 그 눈물이 제가 인터뷰 끝나고 나서도 계속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지 않았었을 건데 자기 삶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고졸로 맞닥뜨렸을 때 콜센터라는 공간이 이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계속 좌절하게 하고 체념하게 하는 그런 노동의 공간이었던 거죠. 선생님 역시 카메라를 드셔야겠네요. 네. 그 순간 포착. 하여간 좀 그랬습니다. 예. 저는 작품은 이렇게 레시피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게 이렇게 김일란 감독님처럼 말로 받아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응징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문득 우리에게 염력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화선을 통해서 찌찌찌직 하면 막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 그런 SF 영화 좀 나와도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파워풀한 영화가 잘 없긴 한데 여자가 캡틴 마블도 생각난다. 그쵸. 캡틴 마블은 근데 염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맞아. 얼굴 앞에 있을 때 물리칠 수 있는 괴력 같은 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염력을 가진 한국 영화 캐릭터가 여자가 누가 있냐면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마녀라는 영화
영화에 구자윤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음. 뇌력을 100%를 쓸 수 있는 음. 사람이고 그래서 심지어 팔이 베어도 왜 뇌가 그렇게 액티브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팔이 베도 하면 팔이 다 나아요. 막 염력을 막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셔라. 보시면서 마녀. 염력을 훈련해 보셔라. 아니 이거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네. 근거 있는 레시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웃으셔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그치.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영화 초반부 1시간이 매우 지루하다. 일단 견디셔야 되고 나머지 1시간이 아주 액션이 괜찮고요. 두 번째는 되게 묘하게 자꾸 여자들한테 쌍욕을 하는 대사가 나와요. 되게 아쉬운 면인데 그건 좀 싫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레시피는 마녀. 네. 저는 이래서 이 코너가 잘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사연을 많이 안 주시는 건가? 네. 선생님. 아니 저는 며칠 전에 이제 그 성희롱 내담자를 또 인터뷰한 일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복직을 하는 상황인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해자들이 그대로 있고 회사도 다 그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부당해고 당했다가 복직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사람들을 맞부닥칠 거 생각하면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여서 그 가해자가 동일한 그 패턴으로 나한테 다가오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걱정하셔서 네. 이제 이분은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성장한 거죠. 내면도 성장하고 어쨌든 주체적 대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 여전히 후지구나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랬더니 어머 너무 멋진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염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아까 감독님이랑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력을 키우는 게 낫겠다. 뭉개는 방식으로 이 질문에 휘말리지 말고 뭉개는 방식으로 좀 가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감정노동 얘기했는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이렇게 단독법은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이제 들어가서 개정이 됐잖아요. 네. 예,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보면요. 일단 사업주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각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할 수 있고 하도록 해야 하고 또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대응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되고 이 고객 대응 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애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가 이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내게 네, 되어 1,000만 있어요. 원. 그래서 사업주에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응대 매뉴얼에 넣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한테 그런 법적 권리가 있는데 사업주가 그 매상이나 매출을 올리려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어쨌든 그거는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주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여서 또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여직원의 그 콜센터는 거의 다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화로 다 시달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구를 하자. 요구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게 사업주한테도 유리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업주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걸 요구해도 되고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똑같이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객인 거잖아요. 고객이 그렇게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를 사업주가 줘야 돼요. 근로자가 이걸 요구를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일단 그 장소를 막 심장이 벌렁거려. 근데 그 다음 콜을 받아야 돼. 이거 너무 스트레스잖아. 그럼 일단 일어나서 휴식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서울시는 그렇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30분을 휴식하도록 그런 거를 이렇게 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 노동자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였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에 전화를 걸었더니 앞에 이제 기계음으로 안내가 나오는데 폭언을 하거나 뭐 폭력적인 말을 할 때에는 상담사가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정착이 됐으면 네. 좋겠다 싶네요. 네. 서울시는 아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어. 네, 그런 걸 하고 있을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매출 관련한 일인 것 네. 같아요. 그죠? 이 정도로 네. 아주 현실적인 대안에서부터 법적인 제안까지. 네. 아, 염력 좋았어요. 네. 심리적으로 매우 강해지는 것도 이 염력이기 때문에 네. 들어보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죠. 네, 네. 예,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조리법이 좋겠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팟캐스트랑 같이 올라가는 설명글에 제가 링크를 올려놓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링크를 들어오시면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본인만의 레시피도 공유해 주시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요? 네. 혹시 마치기 전에 김일란 감독님 마지막 한마디 내지는 저희랑 또 긴 시간을 같이 하셨는데 너무 괴롭히는 소감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짐 싸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질문을 하시네요.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라며.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나 잠시 또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웬만하면 말하기보다는 정말 좀 많이 채우고 듣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좀 한편에서는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뭔가 후련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뵈어요. 안녕. 안녕.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 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